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이도수 선생님 얘기를 하셨는데, 앞면에 있는 얼굴인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울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울 수 있는 계리 리스크 관리를 맡고 있는 박재정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보험회사, 저도 한 20년 전에 참 공감이 많이 와닿는 얘기를 했어요. 제 때는 한때는 2명, 9명, 5명, 11명 이렇게 뽑을 때 그때 회사가 그때는 합격을 하면 10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돌아다녔어요. 은에서 야, 은에서 누가 붙었어? 학생 그때 1명 정도? 그러다 갑자기 제가 대리 가량 때인가 보여요. 갑자기 한 40명을 뽑을 때 제가 그때 붙었어요. 도저히 2명, 3명은 안 되겠더라고 이게요. 그때 40명 할 때 어떻게 붙었냐면은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시험을 한 4번을 그냥 회사 다니면서 시험 실례 되면 8월에 그냥 한 일주일 책 보고 뭐 가서 시험을 쳤어요. 계속 떨어지죠. 근데 아유 8명, 7명 오는데 어떻게 붙어 했는데 내년에 40명 뽑는다더라 해가지고 진짜 독한만 묻고 지금 저 외국어대입니다. 외국어대에 도서관증을 끊어갖고 퇴근하고 그 앞에 집을 얻어가지고 자취방 얻어가지고 그때 결혼도 했었어요. 우리 애들 아빠 보고 싶다는데 한 3개월 동안에 그렇게 했었어요. 또 떨어졌어요. 어디서 회계학에서 떨어졌어요. 회계학에서.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기 합정역에 가면 웅지 회계, 지금은 웅지 경영 뭐 된 회계 보면 가서 6개월 동안 중급 회계를 들었어요. 다음에 붙었어요. 이 공부는 정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붙을 때 붙어야지 그냥 느슨하게 3, 4년가 안 되거든요. 근데 계리 리스크 관리는 그 당시에는 이론과 실무였는데 저는 되게 쉬웠어요. 이론과 실무는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이슈가 되는 게 항상 회사에 돌아다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22년도에 이제 회계 기준이 바뀌잖아요. 그 회계 기준에 대해서 제 과목이에요. 제 과목이 계리 리스크 관리에 나오는데, 왜 계리사가 여러분들이 운이 좋냐 하면은 지금 계리사하고 우리가 있을 때 계리사하고 영역이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 보험 계리사에 들어가면은 계리사가 뭐 하는지, 그때는 계리인이었죠. 보험 계리인. 보험자도 붙었어요. 지금 보험자가 떨어지고 더 전문화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계리인이라면은 보험회사의 보험료 및 계약자에 대한 책임 준비금을 계산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아마 계리사의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뒤에 하나 더 붙었어요.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무적 리스크를 갖다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사람인데 경영자적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보험료 계산 우리가 손으로 안 해도 다 나와요. 실제로 뭐 요즘 뭐 엑셀도 잘 돼 있잖아요. 시스템 돼 있는데, 근데 이런 과목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점점 더 복잡해지니 보험회사는 은행하고 달라요. 금융회사하고. 보험회사는 현금 흐름에 되는 팩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해약도 있고 대출도 있고 그 은행도 있지만은 중도인출도 있고 그다음에 갱신도 있고 사망도 있고 암도 있고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보험회사에 손이 가고 이익 가고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할 것이냐? 회계사와 계리사의 근본적인 차이는, 회계사는 해놓은 결산을 가지고 이 회사가 영업을 잘했는지 이익을 계산해 주잖아요. 계리사들은 20년, 30년 종신보험이 15세부터 가입하면은 80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사회적 변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금리도 하향될 거고. 제 입사했을 때 은행 금리 12%였어요. 근데 그때 종신보험사 아직도 유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예측해 가지고 미래의 재무제표, 미래의 손익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누가 하냐. 계리사가 해야 되거든요. 아까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계리사가 많이 필요하다 했고,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모든 산업이 꺾이고 있는데 유일하게 안 꺾이는 산업이 있어요. 노후화 세대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이 안 꺾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600조인 거 아시죠? 세계 4대 연금이에요. 제가 연금 금융에 이번에 이제 박사과정 수료를 했는데, 두 번째 퇴직연금.
지금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퇴직연금, 옛날에는 퇴직금인데 회사 마감 못 받았잖아요. 퇴직연금 제도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퇴직연금 몇 조냐? 170조를 넘었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퇴직연금 학교 들어갈 때 그때 50조인가? 그게 퇴직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빨리 임금에 대해서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더 빨리 천조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2030년인가? 그럼 아시다시피 연금 수리 과목 하시지만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준비금의 적정성 누가 계산하겠어요? 계리사잖아요. 연금 계리사? 그죠? 그런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회계 기준이 바뀌는데 회계 기준에 들어가 있는 거 보험 이제 IFRS 그러면 국제 회계 기준이잖아요. 보험회사에서 회계 기준은 우리 저 보험업 감독 규정에 보면은 보험 계리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만큼 이제 그 계리사들이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한 300조 잡는다면 한 거기서 한 8, 90%는 전부 다 200몇 조 넘는 거는 전부 다 부채예요, 부채. 부채를 라이어빌리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회사의 부채는 회계사들이 와서 알 수가 없어요. 산식도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많은 제가 친구가 그 시험 제도를 관장하는 개발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논쟁이 붙었답니다. 계리사를 그대로 100명씩 뽑자 뭐 2차까지 다 해서 아니야 회계사처럼 1000명 넘어도 많이 뽑자 했는데 결국은 후자가 이겼어요. 왜냐하면은 많이 뽑아갖고 물론 뭐 취업 문제도 있겠지 많이 뽑아서 거기서 연봉이 15억 가든 1억 가든 그건 그 사람의 능력 문제고 전문가를 많이 뽑아놓는 게 맞다는 식으로 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뭐 어떻게 개요가 안 나왔는데 내가 왜 계리사 얘기를 하고 있지? 리스크 관리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저도 리스크 계리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진짜 운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 제가 딱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뭐 각자의 특징에 따라서 의학을 잘 하시는 분, 전산을 잘 하시는 분 다 있겠지만은 계리적인 마인드에서 한 가지를 더 하면 좋고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을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계리 리스크 관리는 기본적으로 계리에 대한 어떤 베이징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 이론을 딱 깔고 있어요. 깔고 이건 알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 시험도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썼을 텐데 근데 어디서 나올 줄 몰라요 이게. 제도가 좀 바뀌다 보니까 좀 이제 평이한 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기본을 깔고 있는 데서 리스크 쪽인 이론을 갖다 넣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보험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가 뭐가 있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리스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답은 없는 과목이에요. 유일하게 보험 수리는 답이 나와요. 계리 리스크는 정답 나오는 거 못 봤죠? 나올 수가 없어요. 본인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는 시험을 칠 때 한 가지는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주제를 두고서 내가 그걸 갖다가 어떤 내 주장을 어떻게 써나가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는 시각도 다르고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작년에 모의고사 답안지를 보면은 같이 다 수업을 들었는데도 답안 쓰는 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 이 친구는 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 이 친구는 핵심을 알고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친구는 암기를 했구나. 확실히 나와요. 그러면 글 쓰는 연습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뭐 얘기하셨듯이 친구들하고 서너 명 모여가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여기서 계리 리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슈화되고 있는 현재 TV나 뉴스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거는 반드시 챙겨서 자기가 요점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요새 정부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문재인 케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케어를 하면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더 케어를 늘리고 급여분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슈화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 실손 보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슈화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해둬야 되는데 물론 뭐 제가 정리를 해주겠지만은 제가 매일 뉴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회사 다녀야 되고 네, 그런 부분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 문제를 보면은 계리 리스크 관리는 참 특이한 과목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섹터나 어떤 줄기라고 해야 되나 정해져 있어요. 수리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수리도 뭐 재기식이 나올 게 있지만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문제를 갖다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당황을 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연습,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슈화 되는 걸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제 책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다 볼 필요 없어요. 딱 찍어서 보시면 돼요. 운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운이 한 8, 90%는 맞을 겁니다. 보시고, 그런 걸 좀 유의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한 4년, 5년, 4년, 5년도의 문제를 한번 자기 스스로 쭉 보고,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이 문제를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IFRS 얘기를 하면은, IFRS는 3년 전에 나왔어. 2015년도에. 그때는 IFRS2가 도입되면은 상품적인 측면에서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실 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2022년 됐으니까 1년 더 늘어났으니까 어쨌든 또 나올 거예요. 그렇게는 안 나오겠죠. 그러면 현재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는 회계 원칙, 뭐 라트라든지 회계 원칙과 IFRS2에서의 차이점, 뭐 현재에서 문제점, 뭐 이런 식 문제점을 비교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과목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과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생각이 되는데 뭐 크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원래는 S 회사에 원래 이제 저도 수학을 전공했는데 정보 처리해서 정보 처리해가지고 전산직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우연히 선배님이 학교 내려와가지고 보험회사 전 입사할 때 보험회사 간판도 못 봤어요. 입사하고 나서 간판이 보여요. 그래서 이 길로 접어들어서 뭐 계리사하고 회사에 뭐 외국사 임원도 좀 하다가 지금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직업 선택했던 걸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인회계사들보다 더 좋은 직업 같아요. 대우받고 초점. 공인회계사 저 영업하라고 다 힘들어요. 이거 녹화되는 거죠. 잊어주세요. 편집하세요. 네, 그래서 저도 애가 있고 여러분 같은 학생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우리 때는 너무 취업이 잘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다행히 또 인원수가 자꾸 늘어나게 많이 2020년까지 뽑는다니까 한번 도전해보시고 공부할 때는 독하게 해야 됩니다. 독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집중적으로 한 3개월 하고 한 일주일 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게리리스크 과목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면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어쨌든 업계에서 제가 한 10년 더 일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자꾸 하라니까. 어쨌든 업계에서 만날 길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다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